안녕하십니까? 하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파트너를 만나면 좋을까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아는 동생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언니, 내가 남자를 사귀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할까?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런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죠. 맞아, 어떤 파트너를 만나야 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순서를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소개팅을 하고 만나고 깊은 관계에 이르러서 어떤 큰 결정을 내릴 때 그때 부모님을 뵈러 집에 가잖아요. 근데 그 순서를 거꾸로 하라는 거죠. 먼저 그 집을 먼저 방문하라. 왜냐하면 집집마다 가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는 동생에게 우선 먼저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해보라고 했어요. 식사해보고 식사가 끝난 후에 모두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함께 일어나서 식탁을 자기가 먹은 걸 싱크대에 설거지통에 갖다 담근다거나 함께 먹은 걸 정리한다거나 함께 과일을 깎고 이후에 이동하는 그런 집인지 아니면 먹은 후에 일부 성별들은 TV 앞이나 소파로 가는지 그걸 보라고 했거든요. 그런 하나를 봐도 그 집안에 가풍이 좀 나오잖아요. 성역할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는 집안들은 우선은 남성이니까, 여성이니까,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라고 말하는 규정 지어진 역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감히 드린다면 가풍을 봐라. 먼저 집안에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후에 그 파트너분을 만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생겼거든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그 A라는 분이 B분도 알고 C분도 알으니까 근데 내가 정말 괜찮게 생각하는 언니고 정말 괜찮게 생각하는 오빠여가지고 이 둘이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소개팅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만나신 거예요. 이 여자분이 안 만나셨다가 너무 광곡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그럼 만나나 볼까? 하고 이제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어땠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먹는 방법에 대해서 먹는 모습에서 배려가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전 좀 의아했어요. 먹는 모습에서 배려를 느끼는 건 어떤 거지? 하고 좀 더 그런 건 어떤 건가요? 하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약속 장소에 갔을 때 안내를 해주시고 저쪽 어디로 앉으라고 테이블 안내를 해주시고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네, 잠시 후에 이제 오셨는데 앉아서 동시에 그 숟가락 젓가락 다 맞아 있는 통 있잖아요. 거기로 두 분이 다 동시에 손을 뻗으셨다는 거예요. 음식이 나오기 전에 세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모습과 또 이제 즐겁게 식사를 하고 나와서 그냥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아했는데 보니까 이미 주문하면서 동시에 계산을 하셨더래요. 누가 계산한다고 옥신각신하거나 또는 계산할 동안 옆에 분은 서 계셔야 되니까 그런 게 불편할 수 있어서 미리 주문하면서 동시에 계산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모습이 배려인 거구나 하고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기 시작했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남성분의 생신이 좀 가까웠대요. 그래서 여성분이 굉장히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 또 이제 만남에 그 남성분이 여성분의 선물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물을 그걸 주시면서 저번 선물에 대한 보답이 아니고 답례품이 아니고 누구나 한 번 1년에 하루 생일이 있지 않느냐. 저번에 나를 축하해 주셨으니 저도 축하를 해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지났다면 뒤늦은 축하가 될 거고 아직 안 지났다면 미리 축하하는 게 되겠지만 어쨌건 1년에 하루 있는 생일 축하드린다. 그러면서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센스 있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만난 지 벌써 몇 해가 됐는데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랑 만남이 지속된 이후에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냐. 한 번 싸우셨대요. 싸우고 나서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누구나 갈등이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화를 내시니까 이분이 화를 내시니까 여성분이 화를 내니까 그걸 말로 풀어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혹여 의도는 없었겠지만 속상하게 했으면 그걸 말로 좀 표현을 해달라.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처음 만나서 조금 어렵겠지만 자꾸 훈련하고 그래서 말로 표현을 좀 해줘라. 내가 많이 부족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셨대요. 아, 부럽네요. 그리고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그 후에 더욱더 잘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걸 잘해주세요? 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건 어떤 거예요? 했더니 처음에는 이제 서로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지 상대방도 모르고 이분도 어떤 걸 요청해야 될지 잘 모르고 필요한 게 있으면 또 그때그때 요청해야 되니까 불편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걸 좋아하는지 다 알아서 꽃을 좋아하니까 꽃을 사주시고 상추 같은 거 이제 쌈채류 좋아하니까 직접 모종을 길러서 그거를 또 뜯어서 주셨더라고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는 분. 그런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엔 좀 안 좋은 경우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제 아는 동생 이야기인데 제 아는 동생은 과묵한 남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친오빠가 있는데 엄청 말이 많고 수다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과묵한 남자를 만나야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남성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과묵함에 완전 매료돼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그 제 아는 동생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언니 너무 속 터져. 언니 너무 답답해. 입 뒀다가 밥 먹을 때만 쓰나? 왜 말을 안 해? 너무 답답해. 결혼 전에는 분명히 과묵해서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결혼해서 막상 살려니까 그 과묵함이 너무 불편함으로 다가온대요. 그래서 또 그런 경우도 보니까 그분은 그냥 그분이었잖아요. 그분 자체였는데 결혼 전과 후에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던 이상형이 좀 달라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제 아는 동생이 과묵한 남성을 원했던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떤 성향이나 그런 거를 보고 파트너로 생각하지 말고 행동, 왜 본심은 행동에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말수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과묵함이 아마 다른 것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나는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이 좋아? 나는 따뜻한 사람이 좋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나는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좋아? 나는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이 좋아? 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영상 보시고 지금 내 주변엔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진정으로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